안녕하십니까. 어음상의 권리 이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앞시간에는 이 배서와 배서의 효력 그리고 특수배서 관련된 여러 가지 효력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 배서 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교부 방법에 의해서 하는 어음 양도 방법을 공부를 잠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의 이전과 관련해서 어음상의 권리 이전과 관련해서 흔히 이야기되는 이 선의 취득에 대해서 가볍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한 교부인데 뭐냐면 어음은 이 수치인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소진, 출급식 어음 등은 존재할 수 없고 수치인이 반드시 배설을 하여야만 어음상의 권리가 양도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어음은 발행인이 있고 수치인이 있죠. 수치인이 가면 수치인이 나중에 이제 배설을 하게 되고, 수치인이 A라고 하면 B하고 B가 C에게, C가 D가 이렇게 배설에 의해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백지식 배서다, 공란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도 단순히 어음을 교부에 의해서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소지인 출급식, 소지인 출급식 수표라고 하는 것은 수표에 있어서 수치인은 유익적 기재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어음에 있어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었지만 수표에 있어서는 이 수치인이 유익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기재해도 되고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소지인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수표가 소지인의 적법성이 인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소지인이기 때문에 이거 수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권리를 양도할 때 소지인 출급식 수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 교부에 의해서 전전 유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고 이러한 경우에 이제 크게 이 어음수표를 크게 이제 이야기할 때 양도 방법은 배서가 있고 교부하는 방법이 있다. 배서는 우리가 김명식이라든가 지시식 이런 경우에는 전부 이 배서 교부 방법에 의해서 배서의 방법에 의해서 하고, 교부 방법은 이제 백지식 배서 같은 거, 백지식으로 된 부분 이런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소진 출급식 수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배서인란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교부에 의해서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음이나 수표가 뒤에 이렇게 배서인란에서 반드시 여기를 적어야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배서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에 피배서인란을 적지 않고 기재하지 않고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할 수 있으면 이것은 무슨 방법에 의해서? 교부 방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부를 보게 되면 이러한 경우 권리이전적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단순한 교부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서 대신에 단순한 교부에 의해서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배서에 의해서 권리 이전적 효력이 인정되면 인적 항변 절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단순한 교부에 의해서도 권리 이전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 마찬가지로 인적 항변 절단의 효력도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담보적 효력은 담보하겠다는 거, 배서에 이렇게 기명날인하고 서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명하는 기명날인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교부에 의해서 서명날이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명날이 또는 서명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담보 책임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담보 책임이 없다라는 점이 배서의 항목과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수요적 효력은, 동어음의 단순한 소지만으로서 형식적인 자격을 갖게 된다. 그럼 뭐가죠? 적법성 추진력 인정돼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급인이 선의로 지급하게 되면 선의 지급이 인정된과 동시에 지급 면책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소지인이 그 사람의 적법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 즉 선의 취득자가 선의이며 무과시는 경우는 그러한 경우에도 선의 취득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지인 출급식 수표는
소진 출급식 수표는 소진이 갖고 있으면서 수표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 수표가 이 소진 출급식 수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권리 이전적 효력이 인정이 되고 권리 인적 항변 절단 효력도 인정이 되겠죠. 담보적 효력은 마찬가지로 이 서명이라든가 기명 날인이 없기 때문에 담보적 효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만 이 소진 출급식 수표에서 배서해서 수표를 교부한 자는 이런 경우는 담보 책임을 지겠죠. 왜냐하면 배서하게 되면 배서한 자의 기명 날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담보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교부에 한 경우는 그 사람의 기명 날인의 서명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한 의사표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담보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표상의 권리가 이전되는 효력은 배서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교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진 출급식 수표의 한 배서는 권리이전적 효력은 없고 담보적 효력만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격수여적 효력은 권리 추정적 효력이 인정될까 안 인정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추정이 되겠죠. 인정이 됩니다. 선의 취급은 어떻게 될까요?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급인이 사기라든가 중과실이 없는 한 당연히 면책되고, 그 다음에 선의 취득 이런 경우에도 선의 무과실로 단순한 교부에 의해서 수표를 양수한 자는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된다. 이런 점들이 이해를 하시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자, 최후의 이 배서가 백지식 배서인 어음하고 소진 출급식 수표인 경우, 이런 경우에 권리 이전적 효력, 담보적 효력, 자격 수여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는 단순한 교부에 의해서 권리 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권리 이전적 효력이 있습니다. 담보적 효력은 양도인의 기명단에 도 서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담보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담보적 효력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배서에 의해서 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죠. 단순한 교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교부에서 한 경우는 단순히 담보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것이 단순히 다시 배서에 의해서 양도한 경우는 역시 담보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수여적 효력은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소지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서도 그 사람이 적법성이 추정이 인정되고, 즉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면 선의 지급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는 거고, 소진 출급식은 단순히 교부하게 되면 권리적 효력이 마찬가지로 인정이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걸 종합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표상에 이런 기명단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담보적 효력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시 이것을 배서해서 교부하게 되면 이런 거는 다시 기명단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소진만으로서 형식적 자격을 갖게 되어서 권리 추정력과 선의 지급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배서 방법에 의하지 않는 단순한 교부 방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권리 이전적 효력이라든가 자격 수요적 효력과 관련해서 권리 추정력이라든가 선의 지급이 다 인정이 되는데, 다만 기명 날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백지식 배서라든가 소진 출급식 수표의 경우에는 담보적 효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배서에 의한 경우는 배서의 효력과 마찬가지로 담보적 효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